트럼프는 후보 시절 공약부터 중국에는 최대 60%에서 100%까지 관세 부과한다고 엄포를 했었고, 동맹국가 우방국들에게도 10% 보편 관세를 얘기했었습니다. 협상용 카드로 쓸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가고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추가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하루 앞두고 한 달 유예가 돼서 3월달로 밀렸고요. 한 달 동안의 정치 협상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그리고 캐나다산 원유 등 에너지 제품은 10%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미국 내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관세율을 10%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추가 제재가 예상되고요. 여기에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나섰습니다. 약 155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요. 멕시코도 보복 관세를 나선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3월달로 딜레이가 되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연합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위에 한번 보시면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에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보복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관세 부과가 보복 관세로 이어지고 또다시 재보복 관세로 이어지는 무역 전쟁 악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결국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지만 최후의 승자는 어차피 미국입니다. 남일 같지 않네요. 이렇게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렛츠고! 첫 번째는 마약과 펜타닐의 대량 유입이고, 두 번째는 미국 무역 적자 상대국들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면 그동안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과 캐나다와 맞닿은 북부 국경에서 펜타닐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고, 펜타닐 제조를 위한 원료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번 주의를 줬고요. 마약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으면 관세 부과할 거라고 했고, 관세 부과 한 달 유예가 발표된 날 멕시코, 캐나다 국경에 군병력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한 달 동안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질지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 수입 상위 4개국 무역 수지를 한번 보시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독일이 상당히 많은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상대로 미국 무역 적자가 상당한 걸 알 수 있고요. 2월 5일에 발표된 미국 12월 무역 수지를 한번 보시면 무역 적자가 984억 달러로 지금 3년 만에 최대 적자입니다. 결국 관세 이슈가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는 뒷받침 자료도 되는 거죠. 이렇게 관세 부과 맞을 위기 나라 중에서 한국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8월까지 집계된 것이지만 작년 한 해 대한민국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 무역 적자인 마당에 한국의 관세 부과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근데 이런 이유들은 오직 표면적 이유일 뿐입니다. 근데 시작을 왜 동맹이자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중국 10%보다 더 높은 25%를 부과했을까요? 타깃이 된 이유는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적자 상대국이기 때문이고, 이런 것도 이유지만 또 다른 진짜 이유 세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우회 수출 압박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앞으로 있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또 다른 관세 조치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첫 번째, 트럼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봐야 되는데요. 트럼플레이션 세 가지 정책 중에서 두 번째, 감세 정책을 보면 미국은 기존 법인세가 35%였습니다. 근데 공약 때 21%로 줄이겠다고 얘기했고, 최근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다시 또 줄여서 15%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감세 정책을 펼치고 증세를 하지 않으면 미 경제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떠안게 됩니다. 결국 미국인,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주변국들에게 관세 전쟁을 통해서 증세를 하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본인들의 세금을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우회 수출 압박을 한번 보시려면 먼저 무역협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USMCA가 뭐냐? 풀네임은 아래에 있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 협정입니다. 북미 경제 결속력을 강화하고 무역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6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이 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무관세 무역 협정을 조기 재협상을 원한다고요. 6년마다 재협상을 하기 때문에 2026년의 시점이 도래하는데 트럼프는 그 전에 협상을 하려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비롯해서 해외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미국 수출을 위한 우회 통로로 여기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 북미 생산 부품 비중을 75%로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비중을 70%로 강화했는데 중국을 비롯한 해외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서 이 기준을 충족한 뒤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이번 재협상을 통해서 무역협정의 자동차 관련 조항을 변경하거나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는 자동차 제조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있고요. 결국 이렇게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중국의 우회 수출이 이루어졌고 그 규모는 4년간 2배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건 바이든 정부에서 막았지만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은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관세 장벽을 우회하고자 멕시코 투자를 급격히 늘렸고 실제로 멕시코산으로 원산지 표기만 바꿔서 제품을 위장해서 미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별다른 타격이 없는 거죠. 멕시코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통해서도 우회 수출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회 수출로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걸 트럼프는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동맹국이라도 중국이 미국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면 그냥 관세를 부과해버립니다. 유럽연합과 앞으로 협상할 국가들에게 경고를 날린 거죠.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너희들에게 더 높게 부과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을 잘해야 된다는 압박도 주고요. 그게 아니면 앞으로 25% 이상의 관세를 바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정말 로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정치가 경제를 다 아우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우려되는 건 한국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정치판은 계속 싸우고 있고 오직 색깔론에만 입각해서 싸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꼬리 잡고 말장난하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국내 정치 리스크로 싸울수록 한국의 밝은 미래는 계속 뒷걸음질 치게 되고요. 골든타임도 놓치게 됩니다. 지금 환율과 그리고 증시가 박살이 나도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건 아직 숨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빚더미가 있어서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부동산까지 조정이 나오고 하락을 한다면 과연 이렇게 서로 말싸움하면서 말꼬리 잡고 싸울 여력이 있을까요? 결국 이런 모든 피해들은 포브스지가 얘기한 대로 5,100만 국민들이 할부로 갚게 될 것입니다. 당장 일시불로 이 피해들을 보상하라고 하면 전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국 경제 미래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